시사톡톡. 네,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격주에 함께 해줄 이효림 시사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효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소식 준비해 봤는데요. 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바로 시작됐잖아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이 대통령의 어떤 공약 눈여겨보셨나요? 아무래도 민생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네. 이게 좀 가장 먼저여서 경제정책을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좀 증시가 확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앞으로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하루빨리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요. 국내 증시 부양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서는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의와 발생 원인 한번 알아보고요. 코스피 5천 달성을 목표로 삼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경제정책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퀴즈 참여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퀴즈 참여 샵 11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또 새로 함께한 이효림 시사캐스터 모습 보고 싶으면요.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유튜브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채팅창으로도 이야기 남겨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일단 먼저 퀴즈부터 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이것 개정을 통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것은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상법, 2번 자본시장법. 자, 이것은 한국 주식시장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법의 명칭은 무엇일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은 상법이고요. 2번은 자본시장법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얘기도 이어나가 볼 텐데 일단 1번이 상법, 2번이 자본시장법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133번 우물정 113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번 대선에서 유독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즉, 같은 수익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외국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국 증시가 좀 저평가되고 있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돌려받는 이익이 좀 적고요. 또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으면서 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아주 불안정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 심해지곤 했습니다. 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로 빠져나갈 거고요. 국민의 자산 가치도 크게 하락한다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니 이런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네, 이거의 힌트가 이재명표 밸류업만의 특성에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밸류업이라는 건요. 지난해에 금융위원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밸류업은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상장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새로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좀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이재명 정부는 기존대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두는 쪽을 택했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이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취임을 하게 되면 2, 3주 안에 오늘 퀴즈 정답이었죠. 이것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개정안의 주된 방향이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또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하는 것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법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건데요. 이재명표 밸류업은 이렇게 법이 지닌 강제성을 빌려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시장 환경을 한층 확실하게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법 자체를 개정하는 만큼 전보다는 좀 연속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개정하는 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대부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에 주주도 함께 포함하고요. 상장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주식을 없애도록 해서 주주 한 사람의 지분율이 높아질 수 있게끔 합니다. 사실 이게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던 건데 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새롭게 좀 보완하거나 추가된 내용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걸 확대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감사위원 한 명만 다른 이사들이랑 분리가 되면 됐었는데 개정이 되고 나면 이제 2명 이상을 따로 둬야 합니다. 결국에는 지배 주주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겠다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는 동안 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퀴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이것 개정을 통한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것은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상법, 2번 자본시장법. 네. 자, 1번이 상법이고요. 2번이 자본시장법입니다.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 관계다.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으로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 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말고 이제 이 대통령이 또 어떤 전략으로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를 향해 갈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방침 중에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게 있는데요.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 같은 부당 거래에 단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영구적으로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끔 하는 제도를 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공정한 거래에 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기 내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줄여서 MSCI라고 하죠.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정말 중시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MSCI 선진국 지수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게 미국 투자은행인 MSCI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곧 글로벌 펀드 투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외국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활발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국내 주가 지수도 오를 걸로 기대가 되는 거죠. 예. 아니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투자자를 모으기만 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정작 좀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와중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 코스피가 좀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주가도 급등했죠. 맞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었죠. 오늘 오전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무려 2,820선을 돌파했습니다. 예. 이게 어제에 이어서 2% 넘게 급등한 수치고요. 또 작년 7월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 거라고 합니다. 국내 증시 부양책에 얼마나 많은 기대가 쏠리는지가 또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자, 정말 실현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직 의견이 좀 갈리고 있기는 한데 우선 낙관론자들은요.
이번 정부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이 전부 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한 것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기만 하면 이 코스피 5천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목표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역대 정부의 증시 성적표를 참고해 보면 지금 수치에서 3천도 안 됐잖아요. 네. 이 수치에서 5년 안에 5천까지 상승을 이루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보는 시선인 겁니다. 예. 그리고 정책을 펼치다 보면 뭐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임기 초반이니까 아직은 의견이 좀 분분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일단 오늘 퀴즈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1번 상법이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 였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8698번님, 3353님, 시사메이트로 알기 쉬운 시사 상식까지 오늘 알아갑니다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1번 상법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권희님도 하루속히 증시가 좋아지길 바랍니다. 계엄 이후로 증시가 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또 유튜브로도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가 아주 중요합니다. 1번입니다. 해주신 8459번님께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천 달성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움직임도 주시해 봐야 되겠고요. 오늘 시사톡톡 이효림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